팔색조의 하루. 숲속 어딘가에 팔색조라는 새가 살고 있었어요. 팔색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색이 바뀌는 아주 특별한 새였죠.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노란색 기분이야.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팔색조는 햇살을 따라 날아다니며 웃어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도 하죠. 하지만 정오가 되자 팔색조는 푸른 빛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졌죠. 조금 쉬고 싶어. 조용한 곳이 필요해. 친구들은 팔색조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몰라 걱정해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붉은색이 된 팔색조는 짜증이 나서 친구들과 다투기도 해요. 넌 왜 이리 변덕이 심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니까 널 믿기 어려워. 팔색조는 혼자 숲 가장자리에서 날개를 펼쳐보며 중얼거려요. 노란색은 용기, 파랑은 깊이, 빨강은 열정. 하루에 다른 색이 드러나는 건 나만의 무지개 같은 거 아닐까? 그때 다람쥐가 다가와 말해요. 나는 너의 색깔이 좋아. 덕분에 매일 다르게 느껴져. 신기하고 멋지고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야. 팔색조가 고개를 들어 다람쥐를 바라보며 웃어요. 고마워. 나도 내 색을 사랑해 볼래. 팔색조는 차분한 깃털로 변해 조용히 앉아 있어요.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따뜻해요. 오늘 나는 8가지 색으로 살아냈어. 하루를 제대로 느꼈다는 뜻이겠지. 그때 부엉이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해요. 팔색조야, 넌 아주 특별하단다. 모두가 하나의 색으로만 살지는 않아. 내 안에 다양한 색이 있는 건 축복이지. 하지만 모두 날 혼란스럽다고 해요. 넌 각각의 색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멋진 일이란다. 그날 밤 별빛 아래 팔색조는 나뭇가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팔랑팔랑 깃털 사이를 지나가고 오늘을 살았던 8가지 색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죠. 나는 팔색조야. 노란 용기, 파란 사색, 빨간 열정, 보랏빛 상상. 모두가 모여 나를 만든 색이야. 하나하나 소중해. 나는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다채롭게 살아가는 거야. 팔색조는 살짝 날개를 펼쳐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여요. 내일은 또 어떤 색으로 빛날까? 그것도 참 기대돼. 별 하나가 팔색조 머리 위에서 반짝였어요. 오늘도 팔색조는 팔색조답게 반짝였답니다. 질문 노트 1.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의 색이었나요? 2.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3.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나를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별을 주운 손가락, 사소한 관찰이 주는 기쁨은 호기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찬이야, 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 글쎄, 누가 주우면 소원 이뤄진다던데 별은 왜 항상 높은 데만 있을까? 혹시 우리가 별보다 작아서 그런 걸까? 찬이야, 저기 반짝였어. 윤희가 땅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별이야? 이거 엄마가 마신 사이다 뚜껑 아냐? 근데 진짜 별처럼 반짝여. 그럼 이건 병뚜껑 별이야. 아니, 두 번째 별 어때? 진짜 별은 하늘에 있고 이건 우리가 찾은 거니까. 이 손가락이 오늘 별을 주었어. 우리 손가락은 이제 우주를 잡았네. 소원 빌자. 아무도 안 믿겠지? 우리가 별을 주었다고 하면. 그치만 우리가 봤잖아. 반짝이는 순간을 말이야. 윤희야, 내일은 뭐 주울까? 달도 주워볼까? 오늘의 이 순간은 진짜 별보다 더 빛나는 발견이었어요. 그건 바로 호기심이 데려다준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 느낀 우리만의 빛나는 추억이었답니다. 질문 노트 1. 오늘 나를 멈춰 세운 장면이 있었나요? 2. 그 장면에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나요? 3. 요즘 나를 반짝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울지 않는 사자. 사바나 깊은 곳, 태양이 수평선을 적실 무렵 어린 사자 루우가 눈을 떴어요. 사자는 울지 않는다는 말이 대대로 문장처럼 새겨진 왕가의 새끼 사자였죠.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씩씩해야지. 사바나 친구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웃지만 루우는 씩씩한 얼굴 뒤로 아쉬운 한숨을 삼켰어요. 눈물이 차오르려 할 때마다 머릿속엔 왕사자의 목소리가 울렸거든요. 사자는 강해야 한다. 사자는 결코 울지 않는다. 태양이 정점에 오르자 사바나 공기는 뜨겁게 떨리고 루우의 목구멍도 뜨겁게 말라갔어요. 코끼리 친구 마니가 물웅덩이로 가자고 손짓했지만 루우는 고개를 저었죠. 눈물이 고일까 두려워 사막처럼 건조한 얼굴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햇살이 기울 무렵
작은 사마귀여우가 실수로 루오의 꼬리를 밟았어요. 도대체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여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고 루오는 도망치듯 숲을 속으로 달렸어요. 짜증으로 포장된 그 소리는 사실 울음이었죠. 사자도 분노할 때가 있네. 아니, 저건 분노만은 아니야. 뭔가 더 슬퍼 보여. 루오는 바오밥 나무 그늘에서 숨죽였어요. 가슴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그걸 뱉어낼 말을 몰랐죠. 사자는 울 수 없어. 울면 약하다는 뜻이니까. 그때 작은 미어캣 하나가 조용히 앉아 말했어요. 루오, 내 눈이 벌써 많이 말랐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길을 잃은 것 같아. 루오는 미어캣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꺼풀을 내렸어요. 눈가가 뜨겁게 젖는 걸 느끼면서도 이번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해가 저물고 사바나는 노을빛 안에서 숨을 골랐어요. 루오의 볼엔 처음 흘린 눈물이 반짝였죠. 이렇게 따뜻한 게 두려움만은 아니었구나. 초원의 늙은 기린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루오야, 울음을 삼킨다는 건 슬픔을 혼자 가두는 일이란다. 강하다는 건 그 슬픔을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럼 울어도 괜찮을까요? 눈물을 내어 보내면 비가 지나간 뒤 초원이 더 푸르러지듯 내 마음에도 풀이 자랄 거야. 그날 밤 루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두 줄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적셔주는 작은 비야. 별빛이 눈물 위로 반짝였고 사바나에 밤바람이 스쳤어요. 울음과 함께 루오는 조금 더 큰 사자로 자라났답니다. 시청자 질문 1. 최근 내 마음에서 길을 잃은 눈물은 언제였나요? 2. 울음을 참느라 대신 내보낸 감정 분노 냉소 등은 없었나요? 3. 오늘 한번 안전한 공간에서 내 진짜 감정을 흘려보면 어떨까요? 울 수 있는 용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귀가 긴 토끼의 고마운 메아리. 숲속 아침 안개 낀 길. 숲속 깊은 곳. 귀가 아주 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죠. 내 귀는 왜 이렇게 길까? 들리지 않아도 좋을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돼. 토끼가 들은 속삭임들은 토끼 덕분에 내가 떨어뜨린 도토리를 찾았어. 어제 내가 울고 있었는데 토끼가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 저 토끼 말은 적지만 누구보다 다정해. 토끼는 놀랐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남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토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 귀가 고마움을 담는 그릇이었구나. 그날부터 토끼는 자신이 들은 고마운 말들을 작게 조심스럽게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토끼의 감사 메아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고슴도치야, 그날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어. 다람쥐야, 도토리 찾아줘서 내가 더 기뻤어. 부엉이 선생님, 항상 나를 멀리서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그 말들이 퍼져나가자 다른 동물들도 조용히 자기 마음속 고마움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숲속을 물들이게 되었어요. 너도 오늘 내 기분을 밝혀줬어. 고마워. 작은 일이지만 나도 전하고 싶었어. 이 숲이 따뜻해지는 건 고마움이 자라는 순간이야. 감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따뜻함이 퍼지거든요. 이제 나는 내 귀가 좋아. 고마운 마음들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고마움이 자라고 있나요? 1.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2.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던 적이 있나요? 3. 오늘 고마워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마의 눈물. 비가 잦은 늪 근처 마을. 늪과 마을 어딘가에 조용하고 커다란 하마가 살고 있었어요. 늘 느릿하고 말이 없어서 누구는 그를 무표정의 하마라고 불렀지요.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실수했어, 바보 같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나 요즘 너무 지쳤어. 근데 괜찮은 척하게 돼. 하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요. 하마는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친구들의 말, 숨결, 심지어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도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날씨는 맑은데 하마 주변에만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상하네. 하마야, 내 주변에만 비가 내려. 하마, 울고 있는 거야? 그날 누구도 하마가 우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하마가 앉아있는 곳엔 늘 한 방울씩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하마의 눈은 말똥말똥,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엔 물웅덩이가 늘어나요. 하마가 울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대신 온몸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의 슬픈 이야기 장면이 떠올랐어요. 부엉이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하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구나. 누구도 흘리지 못한 눈물을 대신 흘릴 줄 아는 마음이란다. 하마야, 너는 늘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내가 우리 모두의 슬픔을 품고 있었구나. 친구들이 하마 곁에 와서 말없이 앉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었답니다. 저녁 노을 아래 하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슬픈 마음은 소리보다 조용하게 다가오니까. 하마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 대신 울어주는 마음의 문이었답니다. 질문 노트. 오늘을 위한 마음 질문. 오늘 내 주변에 슬픔은 없었나요? 나는 내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의 눈물은 누구를 위해 흘렀나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눈물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나무늘보의 아니요 연습. 느려도 괜찮아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착한 나무늘보 이야기. 나무늘보는 숲에서 가장 느린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장 착한 친구이기도 했죠. 누가 무얼 부탁하든 나무늘보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해볼게. 사실 좀 힘든데. 친구들은 나무늘보가 늘 도와주니까 편했어요. 하지만 나무늘보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건 나의 잘못일까? 어느 날 토끼가 새로 만든 모래성을 옮기는 걸 부탁했어요. 너만 도와주면 완벽해질 거야. 그래. 하지만 모래성은 너무 무거웠고 나무늘보는 다리를 살짝 삐었어요. 그날 밤 나무늘보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왜 자꾸 나만 힘들지? 난 왜 안 되라는 말을 이렇게 못하는 걸까? 올빼미 선생님의 조언. 그때 지혜로운 올빼미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다 들어주는 건 착함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잃는 거란다. 하지만 아니요라고 하면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요.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야. 오히려 내 마음의 시작이지. 연습해 볼래?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시작해보자. 작은 거절부터. 다음 날 다람쥐가 말했어요. 늘보야, 오늘 내 집 청소 좀 도와줄래? 미안해. 오늘은 좀 힘들어. 다람쥐는 잠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웃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같이 하자. 나무늘보는 처음으로 거절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무늘보의 진심. 며칠 후 친구들은 다시 부탁을 해요. 이번엔 나무늘보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쉴게. 그래야 내 속도도 지킬 수 있어. 근데 다음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나무늘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미안하지 않은 하루를 보냈어요. 거절은 불편한 말이지만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연습이기도 해요.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조심스레 아니요를 연습해요. 질문 노트. 첫째, 나는 최근에 누군가의 부탁을 억지로 들어준 적 있나요? 둘째, 그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셋째, 지금 내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했어. 코끼리 노아의 기억. 나무 아래서 속삭이듯 시작된.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지나간 감정들이 다시 불쑥 살아날 줄 몰랐거든요. 그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기 전에는 말이죠. 초원의 끝자락 한 그루 커다란 나무 아래 주름진 나뭇가지와 함께 나이 많은 코끼리 노아가 앉아 있었어요. 눈은 희미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장 무거운 건 마음속 말하지 못한 기억들이었죠.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불던 오후, 노아는 나무 뿌리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 쌓인 리본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죠. 아직 있었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마치 기억이 새어나올까 두려운 듯이요. 기억을 부르는 냄새, 소리, 촉감에 상자 속에는 낡은 천 조각, 말라붙은 풀잎, 흐릿해진 깃털, 반쯤 부서진 도토리 껍질이 있었어요. 모두 쓸모없는 듯한 조각들. 하지만 노아는 하나하나 코끝에 갖다 대고 아주 오래된 기억을 불러냈죠. 마른 풀 냄새, 엄마 코끼리의 등에 기대어 들었던 숨결,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 깃털, 어린 시절 친구들과 깔깔대며 뛰놀던 숲, 깃털을 불며 웃던 그 웃음소리,
천조각, 어설프게 바느질된 손수건, 첫사랑이 떠나며 남긴 따뜻했던 흔적, 도토리 껍질, 아버지와 처음 떠났던 숲. 이건 기억 주머니야. 하시곤 함께 도토리를 쥐어주던 기억. 조용히 흐르는 감정을 느끼며 노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죠. 나는 잊은 게 아니었구나. 그저 너무 아팠던 거야. 그리고 노아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억과 감각이 다시 만나는 순간의 빛의 구슬이었죠. 다시 꺼낸 조각들, 살아난 시간을 느끼며 그날 밤 노아는 상자를 닫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천 위에 조심스레 그 기억의 조각들을 펼쳐두었죠. 바람이 살짝 스치자 깃털이 흔들렸고 풀잎은 노래하듯 살랑였어요. 노아는 아주 오래 잊고 있던 자신만의 노래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불렀답니다. 기억은 때로는 너무 무거워져서 우리가 일부러 잊은 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각은 소중하게 담아져 있죠. 냄새, 소리, 촉감은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열쇠가 되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죠. 그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이젠 열어도 괜찮아요. 질문 노트, 나만의 기억 상자 열기.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감각은 무엇인가요? 그 감각은 어떤 추억을 불러오나요? 당신 안에 잊힌 조각들 다시 꺼낸다면 어떤 감정이 피어날까요? 혹시 당신도 이 시계와 같나요? 멈춘 시계가 말하는 진짜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조그만 시계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 구석에는 멈춰있는 작은 시계가 하나 있었답니다. 다른 시계들은 모두 째깍째깍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작은 시계만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움직일 수 없을까? 시계 가게에는 정말 많은 시계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탁상 시계, 크고 작은 모든 시계들이 째깍째깍 신나게 시간을 재고 있었죠. 시계 아저씨가 따뜻하게 바라보며 얘야, 시계는 시간을 재는 게 일인데 왜 멈춰 있니? 정말 이 작은 시계는 고장이 난 걸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멈춰 있는 건지. 어느 날이었어요. 한 꼬마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멈춰 있는 시계를 발견했답니다. 엄마, 저 시계 좀 봐요. 뭔가 눈 감고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호기심 있게 관찰하며 말하자 시계의 바늘이 살짝 움직였거든요. 마치 맞아, 나 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며칠 후 시계를 고치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시계를 조심조심 들어 올리셨답니다. 아이고, 이 시계는 고장이 아니었구나. 잠깐 쉬고 있었던 거였어. 때로는 쉬는 것도 필요하단다. 그날 밤 작은 시계는 꿈을 꿨어요. 자신도 다른 시계들처럼 행복하게 시간을 재는 꿈을요. 꿈속에서 시계는 깨달았어요.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천천히 가는 것도 잠깐 쉬는 것도 괜찮다는 걸요. 이제 알겠어. 나는 고장이 아니었어.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째깍, 작은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그 꼬마가 다시 왔어요. 와, 시계가 웃고 있어요. 이제 행복해 보여요. 작은 시계는 이제 자신만의 리듬으로 째깍째깍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멈춰 있다고 느끼나요? 괜찮아요. 그건 고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랍니다. 쉬는 것도 괜찮아요. 질문 노트 1. 나는 지금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2. 어떤 이유로 멈춤의 순간을 가지게 되었나요? 3.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새벽 3시, 카피바라야 안 자고 뭐해? 잠 못 드는 밤 발견한 마음의 비밀. 잔잔한 호수, 모두가 잠든 밤. 카피바라 루나는 물가에서 21번째 자세를 바꾸고 있었어요. 달빛이 부드러운 털을 감쌌지만 루나의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죠. 다 잘 자고 있겠지? 난 왜 이렇게 혼자 깨어있지? 오늘 하루, 원숭이의 짧은 한숨, 펭귄이 건넨 어색한 인사, 늘보가 피해간 시선 하나가 루나의 마음에 작게 쌓였어요. 하루 종일 여유로운 척했지만 밤이 되자 그 조각들이 꿈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루나는 물가에서 물거품 세기를 시도했어요. 하나, 둘, 셋. 왜 네 번째 거품은 터져버리지?
상상 속 물거품들도 루나의 불안을 따라 공중에서 맴돌 뿐이었어요. 그저 호수 위에서 외롭게 떠다닐 뿐이었죠. 불쑥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엄마 카피바라의 품속에서 들었던 심장 소리. 그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정한 리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스스로를 안아줘야 했어요. 물가 돌 위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에 만났던 여우 세이지가 남긴 메모였죠. 루나, 너는 항상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봐. 그래서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걱정하지. 괜찮아, 너는 안전해. 내일 오후엔 우리 같이 물놀이하자. 루나는 편지를 꼭 쥐고 가슴에 얹어봤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말없는 위로가 들려왔죠. 난 너무 민감한 걸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파도처럼 흔들려. 하지만 그 감정은 외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을 느끼는 능력은 사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는 용기였으니까요. 원숭이의 짧은 미소, 세이지의 손짓, 그리고 그 한 줄 편지. 그 기억들이 따뜻한 물처럼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잠들기 직전 루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안정을 배워가는 중이야. 한 개, 두 개, 이번엔 물거품들이 천천히 호수 위를 떠다녔어요. 루나도 마침내 그들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죠.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더 떠올랐고 호수엔 깊은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루나는 그 밤 누구보다 평화롭게 자신의 불안을 다독이며 잠들었답니다. 질문 노트. 나도 밤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편인가요? 불안을 느낄 때 내 마음을 안심시켜줄 작은 루틴이 있나요? 오늘 내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새벽 3시, 카피바라야 안 자고 뭐해?